고령자들의 쉽고 유용한 인터넷 생활을 책임집니다. 최근 빠르게 생활 전면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온라인 윤리가 더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사회, 여기에서 실수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시니어분들의 슬기로운 디지털 활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분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자재 유통 사업을 했었고 현재는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이인규라고 합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각종 은행 업무라든지 서류 업무를 조금 서툴지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터 30년 경력 윤영숙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심슨 시리즈도 제 손에 거쳐갔고요. 하지만 요즘 태블릿 PC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그런 게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신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배움터 전남 디지털 역량 강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 저는 사실 10대나 20대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튜브가 시니어분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와 생각이 맞는 영상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네. 그런데 TV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러지 않으니까 참 좋아요. 네. 자, 윤영 선생님 어떠신가요?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모르던 세계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많이 똑똑해졌다고 해요. 자,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령층에서 유튜브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그럼요. 요즘에 스마트폰 사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어플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요즘 뜨는 그 추천 알고리즘도 구성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확신도 주고, 네. 또 특히 요즘 뜨는 트로트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트로트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디지털 사용을 중간 점검할 겸 잠깐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시니어의 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무분별한 이것의 유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네. 가짜 정보 이런 거. 가짜 정보. 가공 뉴스. 찌라시? 찌라시. 다 맞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요즘 사실 가짜 뉴스라는 말 언론에서들도 너무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고령자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편협된 정보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의 유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경험이 많은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될까요? 보통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거기서 얻는 정보들을 지인들하고 카톡으로 공유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혹시나 나중에 가짜 뉴스로 밝혀진 건 없었나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북한 현성월이 사망했다든가, 네네네. 그 다음엔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최근에 있었죠? 네네네. 그 내용을 SNS로 보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공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요 언론사에서는 그게 다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전문가님, 실제로 고령층의 가짜 뉴스 이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맞는 영상을 골라보는 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확진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 고령층은 유튜브를 맹신을 하면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고령층의 가짜 뉴스 유포가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킬까요? 이게 자기가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옳다고 자녀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그러면 또 자녀들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는데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선생님 실제로 이런 경우를 좀 보셨나요? 그렇죠. 그 제 친구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거든요. 아들이 30대인데 유튜브 뉴스 링크를 보내줬대요. 근데 그게 다 가짜라고.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친구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내용이니까 그걸 비난하는데 화도 나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유튜브만 보면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 친구 중에 좀 문제 때문에 조카한테 카톡을 차단당했대요. 근데 가족 친척들한테도 선거철마다 카톡을 보내갖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꼭 찍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그 후보에 뭐 치매를 걸렸다, 뭐 아니면 경력이 가짜더라, 뭐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조카가 그걸 받을 때마다 차단을 시키나 봐요. 네, 아마 이제 또 선거철이 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세대 갈등까지 초래하는 고령층의 가짜 뉴스 문제. 자,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디지털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용어를 많이 외워두시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게 또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스마트폰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디지털 용어를 또 많이 공부하고 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도 본인이 한번 검색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고령층의 유튜브에 대한 의존성과 가짜 뉴스에 대한 맹신, 반드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고령자분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중 스미싱 문자를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긴급 생활비 지원 문자, 2번 백신 관련 문자, 3번 코로나 동선 문자, 4번 코로나 관련 택배 문자. 자, 이 문자들 중에서 스미싱 문자 1, 2, 3인 것 같아요. 1, 2, 3이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으세요? 전문가분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다 스미싱 문자였는데요. 보신 문자는 모두 실제로 발송됐던 그런 스미싱 문자입니다. 정말 감쪽 같은데요. 전문가님, 최근에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죠. 그럼요. 요즘에는 그 백신 패스라 해가지고 요즘 이드 코로나 이렇게 관련해서 코보 요즘에 질병관리처에서 네. 배포하는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백신 맞았으면 어떤 백신을 맞았고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유사하게 똑같이 이런 것들 링크가 오면 절대 링크를 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직접 자기가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19를 이용한 문자까지 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2021년 상반기 이 스미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약 94%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고요. 또 60대의 피해액은 무려 186억 원, 70대는 25억 원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요. 긴급 재난소득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아무 의심 없이 클릭을 했는데 재난지원금 입금을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입금해준다니까 또, 그죠? 아차 싶어가지고 네. 그냥 문자를 바로 지웠었죠. 잘하셨네요. 저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데요. 저도 스미싱 받았어요. 근데 뭐 아들이 엄마 나 폰이 고장났어. 기프트콘 20만 원치만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찍어가지고 네, 보내라고 네, 그러는 네, 게 네. 왔어요. 그래서 좀 아들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기구나. 아니구나. 네,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방법입니다. 네. 보통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에는 핀 번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번호가 있으면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돈 세탁으로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어르신들한테는 영어로 쓰인 문자 아래에 그 링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것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네. 모르는 문자가 왔는데 그걸 눌러서 주민번호나 자기 개인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빨리 118을 눌러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디지털 사기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118로 신고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눠볼 주제 문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60대 이상의 키보드 워리어가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키보드 워리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플러? 악플다는 사람. 댓글 알바들? 댓글 알바. 악플. 악플. 정답입니다. 자, 이 키보드 워리어는요, 악성 댓글을, 그러니까 악플을 상습적으로 다는 네티즌들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고령자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시니어들의 악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문제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쓰는 내용이 악플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나 20대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터넷 매너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자기가 아직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그냥 댓글로 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본 게 기억나거든요. 네. 그 모 정치인에 대한 안 좋은 루머를 카톡에서 보고 블로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가 본 내용을 그대로 올린 거고 막상 그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게 고소 대상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루머를 올리는 것 또한 명백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될 수 있죠.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비방한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든가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올리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합의하는 경우는 10건 중 2~3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이든 허위든 인터넷에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의 글을 올리면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올바른 디지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선생님부터. 글쎄, 조금 조심스럽고 많이 두려워지는데요. 이제는 그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더라도 좀 더 그 신중하고 침착하게 두세 번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문해력이라든지 네. 또 인터넷 매너 그런 용어가 좀 생소한데 좀 이제 배우고 좀 습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좀 많은 공부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르신들이 갈수록 디지털 세상에 더 친숙해지고 더 좋은 것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또 위험한 것도 또 어려운 것에 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잘 배우고 대처해서 슬기롭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은 낯설고 두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친해져야 할 디지털 세상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고령자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